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안타 투데이 유튜입니다. 최근 완성차 OEM 업체들이 배터리 생산 내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전지 업종의 중요한 화두인 만큼 오늘은 이러한 변화가 그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안타 증권에서 2차전지 담당하시고 계시는 김광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최근 2차전지 업종 내 중요한 화두인 완성차 OEM 업체들의 배터리 생산 내재화, 이 생산 계획에 대해서 코멘트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되셨겠지만 작년에 일단 시작이 되었던 게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생산을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이어서 계속해서 많은 업체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폭스바겐, GM, 포드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인 업체들이고 네,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내재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내재화율에 대해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생산을 내재화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을 비교를 해봤을 때 테스트 공정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두 업체가 모두 다 내재화하고 있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재화를 했을 때 투자 대비 효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최소한으로 낼 수 있는 내재화율을 한 30% 정도로 수정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 레벨까지는 내재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국내 2차전지 산업 밸류 체인에 가져올 변화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이 왜 내재화를 하려고 하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 때 배터리 소싱을 100% 사실상 외부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G화학이나 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그런 대표적인 셀 업체들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안에서 가장 크게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이 바로 배터리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가장 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품을 100% 외부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배터리 가격 협상에 있어서 좀 열의에 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계약 구조를 보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제 메탈 가격이 변동을 함에 따라서 소재 업체가 그 변동분을 셀 업체들한테 전가를 하는 구조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완성차 OEM 쪽으로 전가를 하다 보니까 이 메탈 가격이 변하는 데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변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완성차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전기차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재화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외부 의존도도 축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생산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다 해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재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요 위에 보이는 요런 구조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런 구조로 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좀 추정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완성차 OEM들이 그 원가 부담을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변화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완성차 OEM이 셀업체 쪽으로 원가 변동분을 전가를 하면 이제 셀업체는 또 소재를 어느 정도 내재화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밸류체인 제일 하단에 위치를 하는 소재 업체들이 그 원가 변동분을 다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소재 업체들도 어느 정도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업체 단에서는 아무래도 수직 계열화를 빠르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앞으로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직 계열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수직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소재 업체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소재 업체가 사실 많이 있긴 한데
뭐 국내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수직 계열화에 앞서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업체는 이렇게 포스코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 두 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두 업체가 이제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 포스코의 대규모 그 풍부한 자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실 메탈 채굴부터 좀 내재화를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뭐 호주 필바라 광산업체 투자를 통해서 이제 리튬 생산을 직접 내재화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에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죠. 옴브레 무에로토 또 염호 같은 그런 투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광산이라든지 염호를 직접 확보를 해나가는 이게 가장 완벽한 구조죠. 그래서 뭐 메탈 채굴부터 그 생산까지 모든 걸 이제 내재화하겠다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채굴까지는 워낙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지다 보니까 전구체 전 단계에 이제 황산 니켈을 황산화하는 공정이 필요한데 그 니켈 황산화 공정보다도 더 앞단에 있는 그러니까 원광 채굴 이후에 1차 가공 정도만이 끝낸 그런 이제 원광들을 좀 구매를 하는 그런 계약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계약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요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원광을 가지고 이제 실제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소재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내부 공정들이 다 또 내재화가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력도 필요하고 뭐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력까지도 필요한 아무나 또 진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좀 진입 장벽을 가진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구체랑 리사이클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구체랑 리사이클링 쪽은 포스코케미칼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이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한 차례 증설을 했습니다. 라인 효율을 통해서 기존에 15,000톤 수준의 캐파를 24,000톤까지 캐파업을 시킨 상태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또 24,000톤 증설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8,000톤 체제로 돌아가면서 뭐 전구체 내재화율이 거의 뭐 30%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사이클링은 작년 이제 9월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폐배터리를 에코프로비엠이 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 지금 캐파가 2만 톤 정도가 지금 뭐 캐파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뭐 배터리 용량으로 따지면 10기가와트 시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고 이게 2분기부터 바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분기 말부터.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도 준비를 충분히 잘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다. 근데 요 두 개 업체의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이런 메탈이나 전구체 리사이클링 같은 이런 내재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라는 점이고 요 작업들이 다 세팅되는 시점을 한 2023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서 24년경부터는 이제 램프업이 시작이 되면서 요 두 업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갖춰진 상태에서 좀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수직 계열화가 구축되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 나머지 소재 업체들이랑은 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가 인하 압박이 완성차 업체들의 그 가격 협상력이 증가를 할수록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업체가 이 두 개 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2차전지 산업을 주제로 해서 화두인 배터리 내재화 이슈 그리고 그로 인한 밸류체인 변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수직 계열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친환경 기조와 맞물려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주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유한타투데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